농장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피디님. 중 안 돼요. 뭐예요 이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주원쌤. 요섭쌤. 형준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편입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편입, 영어 하나만 잘해도 인서울대학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죠. 저는 지난번에 제일 신기했던 게 수능이 9등급인데 그냥 진짜 영어만 열심히 해서 인서울대학 갔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영어만 잘하면 편입을 할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영어도 뭐 편입 영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영어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그 문장의 오형식을 저번 주에 알았어요. 자, 주간 편입 영어로? 쭉.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저 정도 실력이 그냥 그 수능 9등급 그 정도 실력일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실제 편입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직접. 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편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편입을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꿀팁, 편입 잘하는 꿀팁 대방출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선생님, 저희가 저번에 수학을 너무 수학을 진짜 너무너무 편입을 하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진짜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준비를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수학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 과목만 잘하셔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9등급이 인서울 편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영어를 진짜 잘한다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요. 네. 그럼 가장 많은 질문들일 수가 있는데요. 편입 영어, 그리고 공인 영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인 영어에는 대표적으로 토익이 있죠. 근데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RC하고 LC 이렇게 리스닝 파트가 있다는 게 이제 특이점인데요.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LC 파트가 없고요. 문법, 어휘, 독해, 논리 이렇게 딱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그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이렇게 4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뭐 각각 좀 어떤 건지 깊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조금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 해석에 가장 중요한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능 어휘를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편입에서는 밑줄을 해서 묻는 동의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편입에서만 또 등장하는 그 소위 고급 어휘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준 높은 어휘들까지 마스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휘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해서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념을 꼭 해주셔야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문법 영역이 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밑줄형, 빈칸형, 정호형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 유형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또 선생님께 정확하게 또 숙지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해 가셔야 하고요.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많이들 당황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공부하실 때 문법과는 전혀 깊이가 다르거든요. 예, 우리 편입 영어에서는요, 문법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세세한 영역까지 묻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논리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랭크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데 그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휘를 끼워 맞추시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논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해석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보기, 즉 선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지 어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생소할 거고 낯선 어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 같은 경우도 열심히 암기를 하시면서 정확
정확한 해석까지 더불어서 같이 해결이 되셔야 논리 영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해 영역이 있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먼저 지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것보단 먼저 초반에는 기초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구문을 연습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구문을 통해서 정확한 구문 연습 그리고 그 구문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독해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빈칸형도 있고 주제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치, 불일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유형별에 따라서 어떤 스킬을 쓰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그 스킬법을 익히셔야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형준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농장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요. 일단은 들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어요. 예, 완전 영알못이거든요. 근데 뭐부터 다듬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좀 그런 팁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처음에 좀 이제 본인이 노베이스인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초반에 이제 편입 영어를 시작하실 때 많이들 하는 고민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소위 우리 수능 어휘라고 하죠.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어휘를 반드시 좀 마스터하시는 것이 좀 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수월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시면 더 좋은 건 기초 문법 정도는 한 1회독 정도는 먼저 완료하신 뒤에 그 다음에 편입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편입하려면은 완전 중고등 영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편입 영어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서점에 가셔서 그냥 편입 기본서나 아니면 편입 영어 단어집이 있어요. 근데 그 편입 영어 단어집은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들어가 버리시면 이제 해석에 필요한 기초 어휘는 안 한 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예, 가장 탄탄히 다져야 되는 기초 어휘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섭쌤은 아직도 바나나가 영어로 뭔지 모른다고 하시던데. 바나나가 영어로? 네, 선생님 그러면 편입을 할 땐 꼭 학원을 가야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방권에 거주하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학원 다니기 제한되는 학생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학원을 다니시기는 좀 힘들겠죠. 물론 학원을 다닌다면 이제 학원에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그 플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함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랑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 즉 경쟁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본인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질문이 생겼을 때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독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학원에 못 가는 경우라면 뭐 인강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꼭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예, 사실 편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어떤 공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끈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준 쌤은 무조건 학원 다녀야겠는데요? 위지박약의 아이콘. 이제 따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감도 못 잡고 있는 이런 요섭쌤 같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학원 선생님으로서 실질적인 좀 효율적인 공부 루틴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성 있는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만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영역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을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좀 워낙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편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정보를 찾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채널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네. 주간편? 네, 저희 주간편이 너무 좋은 채널이죠. 그렇죠.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조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초반에 정말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시험장 여러분 문 닫을 때까지 보고 가시는 게 어휘예요. 저도 당시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놓지 않았던 게 단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초반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 단어 암기는 그러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대체 몇 시간을 자꾸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여러분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초반에, 특히 초반에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만큼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또 실수가 있어요. 우리 문법과 어휘와 독해와 논리와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는 쌤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어휘와 문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후반기에 갈수록 독해와 논리가 중요하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상반기에는 어휘와 문법을 많이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하반기에 가서는 또 어휘와 문법에 너무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암기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건 어쨌든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하반기에 가서 너무 논리와 독해에만 치중을 하느라 문법과 어휘를 많이 소홀하게 되면 그거를 다 까먹고 다시 또 문법의 기초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는 물론 어휘와 문법에 더 시간을 치중을 하시되 나중에 여러분 하반기에 가서도 좀 균형감 있게 독해와 논리를 좀 더 투자를 하시면서도 어휘하고 특히 문법 절대 놓치지 말고 균형감 있게 4개 영역을 골고루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균형, 기초. 네, 균형이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하던데. 그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서울에만 해도 사실 뭐 제가 아는 학교 몇 개인데요? 한 35개? 무튼 예. 나이랑 같네요. 뭐 내가 이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과를 먼저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기준점? 예,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전적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를 다니던 학생인데 편입을 좀 준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 대랑 같은 라인의 학교거나 아니면은 대보다 한 단계 위의 학교를 선택하는 건 그 학생에게는 좀 무의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1년 정도의 시간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다니는 학교보다 그래도 적어도 한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위의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시행하는 배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배치고사를 보시게 되면 본인의 수준이 요 정도의 수준이면은 요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겠다라는 얼추 좀 그런 레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중앙대에 편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중앙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이루고 싶었던 학교 목표가 중앙대랑 이화여대였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그 다이어리에 실제로 제가 그 중앙대랑 이화여대를 너무 가고 싶어서 그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제가 편입을 준비했던 계기이기도 해요. 좀 아쉬움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앙대에 붙게 됐고 또 제가 원하는 영문과에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중앙대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 학교로 알고 있는데 오, 그래요? 그건 아닌데. 아닐 텐데. 아닐 건데? 거기 스님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 왜 못 가요? 앙대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피디. 네,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네. 네, 이외에 더욱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 하면 앙대.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